번째 문제 유형은 주기적 경향성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임의의 원소가 주어지면 해당되는 나머지 주기성 정보들로부터 연결해서 원소들의 종류를 찾아가는 문제가 될 거예요. 바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원소 A에서 D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순간에 벌써 여러분들은 주기적 경향성의 문제겠지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고요. 해당되는 정보들로 어떤 걸 주면서 찾으라고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정보로는 제1이온화 에너지라는 표를 주고 있었고요.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표현으로서, 즉 실은 제1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온화 에너지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느낌이 올 거니라고 하는 거죠. 즉 그냥 이온화 에너지가 아니라 제1이온화 에너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 자체가 우리한테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도 물어볼 거야,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전자 친화도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둘만 가지고서는 사실 2에서 3주기 원소들에 대한 정보로 매칭시켜서 찾기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같이 우리한테는 그 A에서 D가 산소, 플로린, 황염소 중 하나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걸 가지고 매칭으로 문제를 풀어가 보세요, 이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매칭할 때 어떤 식으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같이 일단은 주기율표상의 위치에 맞게 그려두세요. 그린다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산소, 그리고 플로린, 그리고 황이 돼주겠고, 그리고 염소가 돼주겠죠. 자,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를 해볼래? 라고 한다면 이온화 에너지를 왜 먼저 따져보려고 했었니? 라고 하는 건 예외가 없어서요. 지금 현재 주어진 화학 정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같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이유라고 한다면 유액전화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염소가 황보다는 커요. 그리고 같은 쪽에서도 위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산소가 황보다는 크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플로린이 우리가 클로린보다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클 거예요. 다음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되겠니? 라고 하는 건데, 이온화 에너지가 일단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는 바로 플로린이 되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겠죠?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 지금 다 줬거든요. 오른쪽에 전자차도 하나 비어있지만, 따라서 덕분에 우리는 플로린이 바로 D라고 연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해주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누가 될까라고 하면 황이 돼주겠죠. 따라서 우리는 A가 황이다라고 하는 것도 쉽게 연결해 줄 수 있었을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가 될 건데요. 바로 전자친화도입니다. 전자친화도는 재밌게도 같은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원소일수록 지금 현재는 예외가 없는 상황으로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플로린이 산소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컸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도 말해줄 수 있어? 라고 하면 플로린이 산소보다 전자친화도가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마찬가지예요. 염소가 황보다는 전자친화도가 크다라고 말해줬어야 될 거예요. 자, 주의점은 바로 위아래 2, 3주기를 가지고 비교해준, 같은 쪽에서 위아래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원소가 전자친화도가 더 크다는 데 있어요. 이건 예외죠. 아래쪽에 있는 플로린보다는 클로린, 즉 염소가 전자친화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친화도가 가장 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염소가 가장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나머지 BC라고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산소, 클로린 연결인 건데, 다음같이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가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D가 이미 플로린인 걸 찾아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전자친화도가 커야 돼요. 즉 328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클로린이라고 했던 녀석은 그러면 황보다도 커야 돼요. 황은 A에 있었어요. 20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들보다 다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B 정도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클로린이 바로 B라고 하는 것 연결해주고 바로 C가 산소라고 연결해주게 되면, 그러면 해당됐었던 그 X값에 대한 정보도 비교는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왜냐면 그 값은 우리가 200보다는 작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죠. 즉 황에 대한 전자친화도보다는 우리가 작다라고 말을 해줬어야 되겠지 라고 하는 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로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X값은 20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X가 328보다 크다, 이런 건 아예 말이 안 맞겠죠. 작은데 200보다 작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더 맞겠고요. 이번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거라고 했어요. 가장 작다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같은 쪽이 오른쪽, 우리가 같은 쪽 위쪽에 있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주어진 걸 가지고 보면 플로린 정도가 되겠죠. 플로린은 우리한테 D라고 주어져 있었던 거니까,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원소교, 임의 원소교로 보면 D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라서 A는 안 되겠죠. 전김성도를 비교했어요. 전김성도라고 하게 되면 전김성도는 어떤 원소가 제일 크겠어요? 전김성도는 무조건 플로린이 모든 원소들 가운데 1등이 되겠죠. 근데 D가 우리가 플로린인 거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D가 플로린인 거. 그와 누구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B라고 하는 거, 즉 다시 해서 우리가 B라고 했던 게 누군데? 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염소가 되겠죠. 염소가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B라고 하는 임의 원소보다도 누가 더 큰 거라고 하면 플로린이 예외 없이 같은 조수 위쪽에 있어서 더 크다,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줄 수 있으므로 3번이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앞서 문제 처음 읽을 때 제1이온화제 왜 이렇게 줬을까 이런 말의 표현들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제2이온화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D하고 C하고 비교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D는 플로린이었었고 C가 산소라고 찾아줬던 내용이었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바로 비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전자를 두 번째 때는 그때 전자 배치기에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때 전자 배치가 플로린은 산소로 바뀌어 있고요. 산소는 질소로 바뀌어 있어요. 이들에 대한 우리가 1차 이온의 경성을 따져보게 되면 질소가 산소보다 크다라고 하는 예외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1차 이온의 예외가 그대로 똑같이 플로린과 산소에 대한 2차 이온의 그대로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쪽이 플로린보다도 2차 이온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겠고요. 원자과 전자 느끼는 유액 전하를 C하고 D하고 비교했다. 그건 같은 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일수록 예외 없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액전은 크다라고 보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3번 하나 맞다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유적 개연성은요, 하나부터 10까지 일일이 다 맞고 틀리는 것들을 복습하면서도 꼭 따져보실 수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안심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파트가 되줘요. 그래서 위에서 찾는 것들부터 먼저 잘 찾아주시고 아래 선택지들도 왜 맞고 틀리는 것까지 그걸 해나가는 복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충실히 문제를 잘 푸실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문제에서 봤던 것들 제외하고도 또 다른 우리가 필수 개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작합니다.